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나노 신소재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이제 나노 신소재를 보는데 최근에 제가 PNT,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그다음 나노 신소재까지 주로 바닥에 있는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올라갈 만한 것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반등이 올라오는데 반등의 이유는 뭘까?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 가격을 잡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우리들에게 공부해야 될 주요 키포인트죠. 이 두 가지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노 신소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목표 10,000명 올해 안에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 14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이제 전고점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꼭대기는 이제 전 위에 있는 20만원 수준인데, 일단 15만원을 돌파하면 17만원, 그 다음에 20만원까지 가게 되는데, 일단 15만원이 1차 목표, 이걸 통과하면 17만원 정도 선에서 이 장에 이제 반등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총은 1.7조 이 정도 있는데 17만원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물려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가셔야 되고, 많이 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사서 14만원대, 14만원 이하원대에 사서 17만원대 팔면 한 30%에서 40% 남으니까 이 정도는 탄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가격 결정을 내리고 한번 왜 그런지 속살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봅시다. 국내 기관 투자가는 하루 빼고 이틀 빼고 3일 빼고 한 달 내내 오르는 모습.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즉 외국인들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바닥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을 미리 예측해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에 배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 종목의 주인은 기관 투자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갑자기 이제 팔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의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사를 이해하는데 CNT 도전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CNT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란 것은 음극제나 양극제를 뭔가 섞어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효율을 내는 어떠한 물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든 뭔가 섞어서 밀도를 높이고 뭔가를 충전을 빠르게 하거나 그다음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도전제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CNT 도전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CNT 도전제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공부 하나만 하죠. 자, 양극은 활물질과 도전제와 바인더를 섞어서 여기다 알루미늄 박이 이제 극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극제는 알루미늄 박, 동박 중에서는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고, 여기에 양극활 물질, 도전제, 바인더, 그래서 이 도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활물질이 이 하얀 동글동글한 거고, 도전제가 그거보다 다 작은 파란색 공이고, 바인더는 이렇게 엮어주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극제가 되고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박에다 이렇게 얇게 붙여가지고 둘레를 말아서 전극을 만들거나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양극의 구성은 알루미늄 박에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도전제다. 이걸 만든다는 거죠. 네, 이걸 만드는, 이런 소재를 만드는 게 나노 신소재다. 음극제도 마찬가지. 음극제도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박이 동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은 양극제, 동박은 음극제 이렇게 사용된다. 박이 서로 다르는구나. 음극제는 동박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양극을 만들던 음극제에 들어가던 바인더, 도전제 활물질, 그래서 도전제는 꼭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도전제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도전제는 뭐냐. 2차 전지는 양극제와 2차 전지의 양극제와 음극제는 활물질, 바인더, 도전제로 구성된다. 방금 보셨죠? 도전제는 양극 물질과 음극 활물질 사이에서 전자 이동을 촉진시킨다.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는 게 도전제구나. 전극에 첨가되는 양은 적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속 충전 시 리튬 이온의 확산 및 전자 이동 속도를 좌우한다. 아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CNT는 최근 리튬이온 전지 전극의 도전제로 본격 상용화가 예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전 중에서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든 도전제를 섞어내는 거죠. CNT 도전제는 기존의 도전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 전자의 이동 통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CNT 도전제이다. CNT의 지름은 머리카락 한 올의 10만 분의 1 수준이지만 강도는 강철보다 100배가량 뛰어나다. 또한 전기 전도도는 구리에 버금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탄소 나노 튜브 CNT라는 거죠. 도전제 중에서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인 CNT 도전제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제가 뭔가 양극과 음극물 살지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속 충전 시 리튬이온의 확산 및 전자 이동 속도를 좌우하는 게 도전제다. 그 중에서 CNT 도전제는 가볍고 강하고 전도도가 구리만큼 높고 유리한 면이 많은 게 CNT 도전제다. 당연히 무게를 줄여야 될 전기차에서는 CNT 도전제를 쓰는 거죠. 또한 CNT 도전제는 양극과 음극의 조미료 역할을 한다. CNT 도전제를 양극에 첨가하면 도전제 양이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신 활물질을 더 많이 투입해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카본 블랙 소재의 도전제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아 카본 블랙의 20%만 첨가해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된다. 기존의 카본 블랙 도전제보다는 이로운 점이 많은 거죠. 활물질과 도전제가 집 전체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고가의 바인더의 사용을 또 줄일 수가 있다. 바인더가 좀 비싼데 이 바인더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네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음극제는 그 자체로 전기 전도성을 갖기 때문에 도전제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충전시간 단축 트렌드에 따라서 음극제에 실리콘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면서 CNT 도전제의 중요성이 부과되고 있다. 실리콘은 충방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리튬 이온과 반응해 부피가 팽창하며 쉽게 깨진다. 이를 지지할 구조체가 필요한데 CNT가 그 역할을 한다. 오케이. 실리콘 음극제에서 탄소계 소재로 CNT 도전제를 함께 사용하면 CNT가 완충작용을 해 실리콘 입자의 부피 팽창을 잡아주고 전기 전도성을 높여 수명을 향상시키고 충전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 우리 대주전자가 만든 실리콘 음극제에 반드시 CNT 도전제가 들어가야만 부피 팽창에 의해서 터지지도 않고 충전도 빠르게 되고 전기 전도성도 높이고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전제 역할, 그 중에서도 기존의 카본 블랙 도전제보다는 CNT,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든 도전제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월리드 CNT 도전제가 SWCNT 도전제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거고, 멀티 MWCNT는 여러 겹으로 되는 건데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입자가 작고 고급이고 가격이 비싸겠죠. 따라서 실리콘 음극제의 CNT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여러분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CNT의 종류다. CNT는 튜브 수에 따라서 멀티, 아까 보셨죠?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MWCNT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SWCNT 두 개로 나눠진다. 실리콘 음극제에 첨갑하기에 적합한 CNT는 기존 양극제에 사용되었던 MWCNT 대비 유연하며, 싱글적 CNT 유연하며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가진 SWCNT가 음극에 사용되는 거죠. MWCNT는 양극에, SWCNT는 음극에. 실리콘 음극제 개발 과정에서 금속성을 이용한 부피 팽창 억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SWCNT, 단일 겹의 CNT가 금속성이 강해 그 중요성이 부과가 되고 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나노 신소재라는 거죠. 자, 나노 시제는 양극 도전제와 음극 도전제 모두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나노 신소재다. 다음에 국내 배터리 3사 고객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노스볼트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동진생액금은 양극재 CNT만 생산하는 데 반해서 나노 신소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CNT를 둘 다 생산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노스볼트까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 이외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 네, 나노 신소재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양 CNT 도전제, 건식 공정을 이용한 CNT 코팅액 등의 공급 가능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아주 소량으로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도전제도 나노 신소재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동사의 가치, 릴레이팅, 밸류에이션의 상승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2차 전지의 CNT 도전제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정에서 CMP 슬러리, 네, 반도체 웨이퍼 식가격이 사용되는 CMP 슬러리를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전지 소재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2차 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가 46.8%,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가 11.4%, 다음에 반도체 웨이퍼 식각인 CMP 슬러리가 9.5%, 다음에 태양전지 소재가 7.3%, 기타 25%, 이렇게 열차단 필름 등 소재 산업이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 신소재에는 2차 전지 도전제, 열차단 필름, 그 다음 웨이퍼 식각의 디스플레이용 장비, 이거의 가장 중요한 4대 제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사가 최근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뭔가? 동사는 왜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 상반기 주가 하락 원인은 올해 상반기 실적은 유럽 전기차 판매 둔화에 따른 CNT 도전제 수요 부진과 북미, 유럽 등 해외 신공장 가동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캐즘 현상에 따른 전방산업의 전기차 판매 하락도 악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하반기부터 동종 업종 내 상대적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 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력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CNT 도전제 침투율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실리콘 응급제와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다. 실리콘 응급제가 늘어날수록 CNT 도전제도 늘어나는 거죠. 2024년 국내의 전기차 대중화 모델에 탑재되는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CNT 도전제가 당연히 바늘과 실처럼 따라간다. 원통형 배터리의 진화에 대한 수혜주다. 2024년 하반기부터 4680 계열의 원통형 전지 출시가 예상되는데 배터리 소재의 스펙이 향상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도전제가 들어가야 되는 CNT 도전제가 당연히 Q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동사는 미국과 폴란드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하반기 미국 및 폴란드의 신규 CNT 슬러리 공장이 본격 가동된다. 14,000톤이 이러한 여러 네 가지 원인으로 이제 바닥에 묻혀 있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바닥을 치고 이 장점이 슬슬 드러나면서 동사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데 이 시장의 개화가 왜 우리 CNT 도전제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만 한번 강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이 4680 배터리를 본격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수혜주가 바로 나노 신소재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모멘텀은 주력 고객사인 LG엔솔의 4680 배터리에 있다.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은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엔 테슬라, 리비안 외에도 BMW, GM, 스텔란티스 등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올해 8월부터 9기가와트 규모의 5창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최대 36기가 캐퍼를 구축할 예정이다. 어마어마하게 4680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연히 실과 바늘처럼 뭐가 따라가죠? CNT 도전제가 따라간다는 거죠. 이에 따라 실리콘 응급제가 필수적으로 같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 2170 배터리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 강도가 다른 소재 부품에 비해서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4680에 이게 들어간다면 현재 확정된 캐파 증설 계획만 반영하더라도 2026년까지 수요 증가세는 명약 관하이다. 따라서 대주 전자재료와 나노 신소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폴란드에서 생산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미국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는데 하반기 미국 및 폴란드에서 CNT 슬러리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따라서 외형 및 이익 성장세가 시현될 전망이다. CNT 슬러리 증설량은 14,000톤인데 기존 생산 능력이 13,000톤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24년과 2025년 CNT 슬러리는 각각 741억 원, 2,099억 원을 달성하면 높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셀 제조사 모두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국내 및 해외 등의 총 16만 톤까지 건설 가능한 부지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만 톤, 2만 7천 톤에 16만 톤까지 부지를 건설할 수 있는 또 준비까지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CNT 도전제 수요 증가 속도에 맞춘 시기적절한 투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죠. 네. 따라서 동사는 15만 원이 1차 목표, 17만 원이 2차 목표, 운 좋으면 20만 원까지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영역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CNT 도전제를 만든 나노 신소재가 어떤 일을 하며 왜 필요하고 왜 성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를 오십시오. 네, 저희 카페 주소니까 이걸 복사해서 치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잘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 리딩 같은 건 안 해줍니다. 대신 종목은 콕콕콕 잘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투자를 해서 14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고 17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영역이다를 잘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